안녕하세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하려고 노력하는 한국사 강사 최준철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일제강점기 파트에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나라를 빼앗긴 치욕의 역사를 우리 오늘 수업하면서 한바탕 욕으로 같이 한번 날려버리도록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쌤 이쪽에 줄을 한번 좀 꺼볼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쪽에 한번 꺼볼게요. 쭉. 자, 줄을 한번 꺼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언제 빼앗기죠? 그렇지. 1910년, 자, 8월 22일, 1910년이 경술년입니다. 8월 22일 날, 자, 한일, 한국과 일본,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이 되죠. 자, 그리고 8월 29일이 되면 한일 병합 조약이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데 언제까지 나라를 빼앗기죠?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죠. 이때까지 약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약 35년 동안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를 했을까요? 그것을 공부하는 단원이 바로 이 단원인데 여기서는 항상 시기를 기억을 해야 돼요. 1910년대인지 20년대인지 30년대인지.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하고 좀 공부를 하기 쉽게끔 한번 줄을 하나 좀 끊어봤습니다. 자, 한번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먼저 1910년부터 시작해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일본 통치 방법을 우리는 지금부터 일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몇 기? 일기라고 할게요. 1910년대는 일기. 일기 때는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자, 무단 통치를 하는 자, 깡패 새끼라고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깡패 새끼. 자, 그런 상황에서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일본은 통치 방법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1919년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1931년에 만주를 쳐들어가는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를 기점으로 일제 통치 방법을 우리는 2기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몇 기? 2기. 그리고 1920년대는 2기. 3.1 운동 이후부터 만주사변까지는 2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2기 때는 일본이 우리를 자, 문화 통치를 하죠. 말이 좋아서 문화 통치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민족 분열 통치를 실시하는 자, 완전히 사기꾼 같은 새끼라고 해서 우리는 2기 때 자, 일본 놈들을 사기꾼 새끼라고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1931년 일본이 자, 1929년이 되면 세계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군국주의, 즉 군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31년에 만주를 쳐들어가고 그리고 1937년에 자, 중국을 쳐들어가죠.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우리 1941년에 자, 태평양 전쟁까지도 일어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기를 우리는 일제강점기 제3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3기. 자, 이 3기 때는 일본 놈들이 우리를 아예 우리 정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말살시키기 위한 민족 말살 통치를 하는 시기를 자, 우리는 제3기라고 이렇게 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씩 이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치욕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910년 나라를 빼앗기면서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죠. 그러면서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당시 을사조약 때 체결되었던 통감부가 아니고 이제는 이 통감부는 없어지고 이 모든 권한이 조선 총독부에 쏠리게 되죠. 일제강점기 최고의 통치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조선 총독부. 그리고 이 조선 총독부의 자문기구로서 중추원이 있습니다. 중추원. 이 중추원은 조선 총독부의 자문기구라고 좀 생각을 해둘게요. 이런 말 나오면 몇 기라고? 1기입니다. 1기. 항상 이 일제강점기 파트 이 부분은 시기를 묻기 때문에 1910년대인지 20년대인지 30년대인지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꼭 좀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해둬야 될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자, 쌤이 일기 때 일본 놈들, 쪽발이 새끼들이 자, 깡패 새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깡패짓 하는 거 있으면 전부 다 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일본 놈들은 헌병 경찰 통치를 실시하죠. 헌병 경찰 통치. 자, 우리 친구들이 헌병, 아직 군대 안 간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헌병은 군인입니다. 군인, MP. 경찰이 아니죠. 즉 쉽게 얘기해서 군인들이 통치를 하는 이런 말 나오면 몇 기? 일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 즉결 처분권이라든지 말 안 들으면 저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얘기죠. 즉결 처분권. 그리고 태형이 다시 실시가 되거든요. 태형. 쌤, 태형들은 뭡니까? 원래 조선시대 형벌에 보면 태장도유사라고 해서 태형은 요만한 회초리로 엉덩이를 10대 미만을 때린 것을 태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되게 뭐 아픈 것도 아프겠지만 많이 수치스럽겠죠. 그리고 장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사극 같은 거 봐서 다 알겠지만은 큰 곤장을 통해서 100대 미만 때리는 건데 보통 60대에서 70대 맞으면 어떻게 진짜 죽어요. 되게 무서운 형벌이죠. 어떻든 이 태형이 부활됩니다. 바로 이게 일제강점기 제1기였다는 거. 깡패 새끼 맞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때는 언론, 출판, 그리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제한시켜버립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 제한시켜버리고, 그리고 이 시기 때는 당시 교원들, 즉 선생이 한 손에는 몽둥이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때도 애들을 억압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사진이 나오면 다 몇 기? 1기라는 얘기죠. 일제강점기 1기. 자, 1기 때 일본 쪽발이 놈들은 무단 통치를 하면서 깡패짓 했다는 거 기억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그리고 자, 1기 때는 일본 놈들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를 하죠. 자, 토지 조사 사업. 자, 그런데 여기서 신고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땅을 갖고 있는 조선 사람들은 몇 월 며칠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땅 갖고 있는 것을 신고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당시 우리의 문맹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아리가또 쪽쪽쪽 뭐 도끼로 이마 깔아 쪽쪽쪽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고를 못하고 뭐를? 우리의 토지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는 부분이죠. 즉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자, 뭐를 빼앗긴다? 땅을 빼앗긴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땅을. 자, 즉 일기 때 깡패 새끼한테 뭘 빼앗겼다? 땅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그리고 일기 때는 자, 뭐 소금이나 담배 같은 돈 되는 부분들을 국가에서 일본 놈들이 전매를 실시하는 이 부분 나오면 역시 일제강점기 1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제강점기. 전매란 말은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일어났을 때 마스크 한 개 사려고 막 줄 서가지고 1,500원씩 주고 샀던 거 다 기억하죠? 즉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전매한다는 얘기죠. 즉 이때도 소금, 담배 같은 것을 전매를 시킨다는 얘기죠. 국가에서 이런 것을 돈 되는 것을 독점한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자, 이런 말 나오면 다 일기라는 거 기억을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1911년이 되면 조선 교육령이 발표되면서 자, 제1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되면서 자, 우리 친구들한테 실업교육이나 초등교육 같은 아주 기본적인 교육만 실시하는 게 바로 일기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일기 때 자, 무슨 영이 나오면 우리는 지금부터 다 일기라고 생각을 할게요. 무슨 영, 뭐 살림령, 어업령, 토지조사령, 임야령, 무슨 0000티 나오면 전부 다 몇 기? 일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게 회사령인데 자, 이 회사령은 당시 우리 민족 자본가들이 회사를 설립하려면 바로 누구한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제를 실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일기 때입니다. 회사령 하면 허가제가 실시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쌤이 무슨 영 나오면 다 일기라고 했는데 다 일기라고 했는데 딱 한 개 빼고 1927년에 신은행령이라는 무슨 영이 있죠. 요거 빼고는 무슨 영 나오면 다 일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이 회사령은 2기로 넘어가면서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2기로 넘어가면서
회사령은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철폐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일제강점기 제1기였던 부분인데, 자, 이때 당시 세계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여러 사건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칠판 한번 볼게요. 1914년에서 1918년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당시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는 발칸반도에서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대립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자,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한 일명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 포고를 하게 되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자, 이건 그냥 편하게 한번 그림 볼게요. 1차 세계대전은 크게 삼국 협상국의 대립으로, 삼국 협상국의 대립이 일어나거든요. 요거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선생님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이게 뭡니까? 그렇지, 오이지, 오이. 오이에 독이 묻었어요. 자, 그러면 오이에 독이 묻었어. 독오이가 되겠네. 자, 이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자, 독오이, 오이에 독 묻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 독 묻은 오이 먹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뒤지잖아. 뒤져버립니다. 그럼 전쟁에서 삼국 동맹은 이기겠어요? 질까요? 지겠지. 자, 그리고 이 삼국 협상국은 바로 몇 프로입니까? 그렇지, 이거 빵 프로 이러면 또 안 돼. 0%죠, 0%.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되겠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되는데, 그래서 삼국 동맹국과 삼국 협상국이 붙는데, 이 이탈리아가 나중에 삼국 협상국에 가담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 놈들도 여기에 연합국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이 삼국 협상국 연합국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자, 칠판 볼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베르사유 조약 같은 게 체결되면서 당시 연합국이 독일한테 막대한 배상금을 받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 1919년이 되면, 자, 파리 강화회의가 체결됩니다. 이 파리 강화회의 회의에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하자는 민족 자결주의를 자, 주창을 하죠. 그러면서 국제 여론이 일본 놈들이 우리를 너무 깡패짓 한다고 보고 있으니까 일본도 와, 깡패짓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의 통치 방법은 무단 통치에서 이제 2기 문화 통치로 넘어가게 됩니다.